세계 공급망이 멈췄습니다. 단 한 곳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히토류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세계가 이해하지 못한 안정 지표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각국 정보기관이 즉시 분석에 들어갔고 미국과 유럽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데이터가 조작된 건지 새로운 자원이 발견된 건지 어느 쪽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당황했고 중국은 예상 외의 변수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몽골에서 이런 지표가 나온 걸까? 그리고 왜 그 지표의 뒤에서 계속 한국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 걸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알탄체책 바투르입니다. 올해 38살입니다. 몽골 산업부 광물전략국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을 만났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너무나 잘 알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몽골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자원이었죠.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누고 미소를 지어도 그들의 눈빛은 늘 같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만 보였고 우리가 누구인지는 관심 없었습니다. 2025년 봄이 시작될 무렵 세계는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신호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고 유럽연합 대표단이 방문 일정을 잡았으며 일본 통상부는 긴급 회담을 요청했어요.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골의 히토류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당장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장이었어요. 필요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죠. 그들은 우리를 찾았지만 우리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중국 대신 쓸 수 있는 창고를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회의실에서 악수를 나눌 때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한 번이라도 궁금해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자원을 팔아서가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그때 저는 박진호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자원 관리 전문가였죠.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외국 기술자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와서 조언하고 보고서 쓰고 돈 받아가고 떠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박진호는 달랐습니다. 처음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말이 적었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지만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고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물었어요. 몽골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고 싶다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먼저 말했거든요.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와 일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요. 그런데 박진호는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자원을 파는 나라로 끝나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스스로 관리하고 우리 방식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계에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심했어요. 외국인들이 하는 말은 늘 그랬거든요.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계약서에 사인하고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였죠. 그런데 박진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다음 주에 또 왔고 그 다음 주에도 왔어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광산 책임자인 오치르 탈가를 만났고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데이터를 직접 확인했죠. 화려한 제안서 대신 노트북 하나 들고 와서는 몽골 광산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정훈이라는 엔지니어도 함께 왔어요. 그는 박진호보다 더 말이 적었습니다. 회의실에선 거의 말을 안 하더니 현장에만 가면 달라졌어요. 광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측정하고 기록하고 점검했죠. 그는 매일 저녁 보고서를 보내왔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굴량 기록 오류, 운송 경로 비효율,
재고, 관리 누락 같은 것들이요. 저는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걸 지적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정우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치면 된다고 했어요. 하나씩 차근차근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은 조용히 일했어요. 세상에 발표하지도 않았고 언론에 나서지도 않았으며 정부 고위층을 설득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광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채굴량을 정확히 추적하며 운송 경로를 최적화하고 재고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러다 올해 봄 중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세계가 몽골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걸요. 미국 대표단이 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우리 광산의 채굴량, 재고 현황, 운송 일정, 품질 데이터까지요.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네, 할 수 있다고요. 우리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유럽연합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몽골 광산 관리 수준을 의심하며 왔지만 데이터를 본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만들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답다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낸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동안 박진호와 서정훈이 조용히 쌓아올린 시스템이 이제 세계 앞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박진호에게 연락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진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몽골이 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냥 도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진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도 잘 몰랐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거라 기대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약속 대신 조용한 실행을 보여줬고 빠른 성과 대신 정확한 기반을 쌓았으며 우리를 앞세우지 않고 우리 뒤에서 지지대가 되어줬어요. 오치르 탈가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도 한국식 시스템을 의심했어요. 현장 사람들은 늘 그렇죠. 새로운 걸 믿지 않고 익숙한 방식을 고집하며 바뀌는 걸 두려워합니다. 오치르 탈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회의 때마다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냐고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냐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해지니까 실수가 줄었고 기록이 투명해지니까 분쟁이 사라졌으며 관리가 체계화되니까 효율이 올라갔어요. 오치르 탈가는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왜 말을 적게 하는지요. 그들은 말 대신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치르 탈가 같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건 이게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진짜 변화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박진호와 서정훈이 3년 동안 해온 일이 뭔지요. 그들은 시스템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뢰를 쌓았어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이제 세계는 몽골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지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자원 창고로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에게 이제 다른 무기가 있다는 걸요. 투명성이요. 정확성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조용하지만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있다는 걸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세계가 몽골을 찾고 있고 우리는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라요. 이 뒤에 누가 있는지,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요. 저는 박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는 짧게 답했어요. 네,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유럽연합 통상국, 일본 경제산업성, 심지어 호주 자원부까지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어요. 몽골의 히토류 공급 계획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계약 조건을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고 긴급 회담을 요청하는 공문도 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쌓여가는 이메일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몽골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싶은지,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십이 무엇인지요. 그들은 그냥 요구했습니다. 빨리 공급하라고요. 조건은 나중에 협상하면 된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창고처럼 느껴졌거든요.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잊히는 그런 존재요. 산업부 장관실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이건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다고요. 회의실에는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중국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럼 몽골이 세계 히토류 공급의 핵심 축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고요. 그때 오치르 탈가가 말했습니다. 오치르 탈가는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어요. 광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몽골 자원 산업의 현실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죠.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이 정말 믿을 만한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한국 팀이 만든 시스템이 실제로 얼마나 안정적인지, 데이터가 정확한지,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수준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치르 탈가는 박진호와 서정훈의 작업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는 다시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실수 하나가 국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만약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어떡하죠? 만약 한국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들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오치르 탈가가 재검증을 요구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박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당연히 검증해야 한다고요. 시스템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으로 작동하는 거라고요. 언제든 오라고 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사흘 뒤 오치르 탈가와 산업부 실무진 5명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차 안에서 오치르 탈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몽골 광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되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하는 사람이었죠. 광산에 도착했을 때 박진호와 서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악수를 건넸고 서정훈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치르 탈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바로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요. 실시간 기록부터 3년치 누적 데이터까지 전부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채굴량, 운송 기록, 재고 현황, 품질 수치까지요. 모든 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각 데이터는 센서에서 직접 수집된 값이었습니다. 오치르 탈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이 데이터는 언제 기록되는 거냐고요. 서정훈이 대답했습니다. 채굴되는 순간부터요. 모든 광석은 센서를 통과하고 무게와 성분이 즉시 기록됩니다. 운송 트럭에도 추적 장치가 달려 있어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오치르 탈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어요. 오류율은 어느 정도냐고요? 박진호가 대답했습니다. 지난 3년간 측정 오류는 0.2%였다고요. 센서가 고장 나거나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는 17건이었고 모두 즉시 복구되었다고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0.2%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오치르 탈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3년 전 데이터를 보여달라고요. 구체적으로 2022년 8월 15일 기록을요. 서정우는 몇 번의 클릭으로 해당 날짜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그날의 채굴량, 트럭 이동 경로, 재고 변동 내역이 모두 표시되었어요. 오치르 탈가는 그걸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날은 광산에서 큰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장비가 고장나고 기록이 뒤섞이고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던 때였죠. 그런데 화면에는 그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각, 복구 과정, 손실량까지요. 오치르 탈가는 박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언제 정리한 거냐고 물었어요. 박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고 당일부터요.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록하니까 혼란 속에서도 데이터는 계속 쌓였다고요. 나중에 우리가 한 건 그걸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든 것뿐이라고요. 오치르 탈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채굴 지점마다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고 트럭마다 추적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며 일했고 관리자는 중앙 시스템에서 모든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시스템을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3년 전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밀하고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이건 복잡한 게 아니라 정교한 거였어요. 과도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였죠. 오치르 탈가는 작업자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 쓰기 어렵지 않냐고요. 작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예전엔 수기로 기록하고 잊어버리고 나중에 확인하려면 한참 걸렸는데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다 나온다고요. 오치르 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오치르 탈가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오치르 탈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놀랍다고요. 솔직히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요. 자랑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만들어놨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치르 탈가 같은 사람이 인정한다는 건 이게 진짜라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박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검증 잘 끝났다고요. 모두 놀랐다고요. 박진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년간 쌓인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채굴량, 품질, 운송, 재고까지요. 모든 게 정확했고 모든 게 투명했으며 모든 게 추적 가능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무기라는 걸요. 세계가 우리를 압박할 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약속이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박진호와 서정훈이 3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거였죠. 며칠 뒤 미국 대표단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실무진이 직접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몽골 광산의 공급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보여줄 게 있었으니까요. 유럽팀도 같은 요청을 해왔고 일본도 실사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세계가 몽골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요. 산업부 회의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세계에 우리 역량을 보여줄 때라고요. 투명하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여줄 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고요. 시스템이라고요. 신뢰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이 있다는 걸 그들은 곧 알게 될 거라고요.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박진호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약속하지 않고 증명했고 자랑하지 않고 만들었으며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지했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박진호는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이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였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몽골 광산의 히토류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게 문제가 되나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였죠. 유럽연합 통상국도 비슷한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몽골 광산의 품질 수치가 3년간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게 실제 측정값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제3자 검증을 받아달라는 요청이었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쌓여가는 문서들을 바라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정확하게 기록했을 뿐인데 왜 이게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산업부에서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장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계가 우리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이건 예상치 못한 문제라고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데이터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제가 있을 리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확인했고 오치르 탈가도 인정했으며 모든 데이터는 실제 측정값이었거든요. 하지만 세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몽골은 여전히 불안정한 나라였고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저는 분노보다 허탈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치르 탈가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번엔 더 세밀하게요. 3년치 데이터를 전부 뒤져서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증명뿐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저는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어요. 세계가 우리 데이터를 의심하고 있다고요. 박진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뭘 확인하고 싶으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전부요. 3년간의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하고 싶다고요. 박진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요. 내일 자료를 준비해 놓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오치르 탈가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박진호와 서정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2대와 두꺼운 파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호는 화면을 켜며 말했어요. 3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고요. 채굴 기록, 품질 측정, 운송 내역, 재고 변동까지요. 원한다면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의 기록도 찾을 수 있다고요. 오치르 탈가는 화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 데이터를 보여달라고요. 저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큰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었던 날이었죠. 서정훈이 몇 번의 클릭으로 해당 날짜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그날의 기록이 떠올랐어요. 오전 10시 30분에 비가 시작되었고 11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으며 오후 4시에 재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굴량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중단 전까지 12톤, 재개 후 8톤이었죠. 오치르 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은요. 서정훈이 다시 화면을 바꿨어요. 그날은 장비 고장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8시에 컨베이어 벨트가 멈췄고 수리에 4시간이 걸렸으며 오후 1시부터 작업이 재개되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오치르 탈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많은 날짜를 요청했어요. 무작위로요. 2023년 7월 15일, 2022년 12월 3일, 2024년 4월 23일까지요. 서정우는 하나하나 불러왔고 모든 날짜의 기록은 완벽하게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사고가 났던 날도, 비가 온 날도, 장비가 고장난 날도요. 모든 게 정확했고 모든 게 투명했으며 모든 게 추적 가능했습니다. 오치르 탈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기계가 한 거라고요. 박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고요. 시스템은 감정 없이 기록하니까요. 멈추지도 않고 잊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우리 데이터를 의심하는 이유가요. 그들은 몽고를 신뢰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정확한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비현실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이런 수준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이요. 오치르 탈가는 박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고요. 박진호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모든 센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측정값은 중앙 서버로 즉시 전송되며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고요. 누구도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모든 변경 사항은 기록으로 남는다고요. 오치르 탈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거구나. 박진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에 이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그리고 이게 왜 신뢰할 수 있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세계가 이걸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할까요? 며칠 뒤 미국 실사단이 도착했습니다. 4명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들을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박진호와 서정훈도 함께했어요. 미국 팀은 센서를 하나하나 점검했고 서버를 확인했으며 데이터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적었어요. 그냥 기록하고 확인하고 질문했죠. 이틀 동안의 검증이 끝난 뒤 미국 팀 리더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스템이 놀랍다고요. 이 정도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다고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만들었다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이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박진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팀이 시스템을 인정했다고요. 이제 소문이 퍼질 거라고요. 박진호는 답했어요. 그럼 준비해야겠다고요. 곧 더 많은 질문이 올 거라고요. 그 다음 주 유럽 팀도 왔고 일본 팀도 왔습니다.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확인하고 검증하고 놀라고 질문했죠. 그리고 모두 한국을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네, 한국 팀과 함께 만들었다고요.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저는 알았어요. 그들은 이제 뭔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등장한다는 걸요. 저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들은 이제 몽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다시 볼 거예요. 저는 박진호를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그가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는 우리에게 시스템만 준 게 아니라 신뢰를 준 거라는 걸요. 세계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준 거라는 걸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이제 세계가 알기 시작했다고요. 박진호는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이라고요. 이제부터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세계가 우리를 보기 시작했고 한국이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요. 그로부터 2주 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외교부에서 보고서가 왔어요. 미국 국무부가 공식 문서에서 몽골 한국 협력 모델을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고 일본 통상백서에도 같은 표현이 등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조용히 해온 일이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되어 있었거든요. 국제 히토류 시장 분석 보고서가 산업부로 전달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였어요. 그 안에는 몽골 광산의 공급 안정성이 중국 규제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품질 변동률이 거의 없고 납기 준수율이 98%를 넘으며 데이터 투명성이 검증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였죠.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시스템의 기술적 기반은 한국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추정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하지만 세계는 이제야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3년 동안 박진호와 서정훈이 조용히 쌓아온 시스템이 이제 국제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감탄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기술 분석단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컸어요. 12명의 전문가들이었고 그중 절반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였죠. 그들은 일주일 동안 머물며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센서 작동 방식, 데이터 암호화 구조, 서버 보안 체계, 실시간 기록 시스템까지요. 저는 그들을 안내하며 박진호와 서정훈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분석단 책임자는 마지막 날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기록 도구가 아니라고요. 신뢰 구조라고요. 데이터가 조작될 수 없고 추적이 가능하며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 표준으로 삼을 만한 수준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국제 표준이요. 우리가요. 그는 덧붙였어요. 한국 기술팀이 만든 이 시스템은 몽골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요. 유럽팀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몽골 한국 모델이 자원 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고 적었어요.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박진호를 떠올렸습니다. 그가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데이터로 만드는 거라고요. 이제 세계가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반응은 더 놀라웠습니다. 경제산업성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몽골 광산 공급망의 안정성을 인정하며 한국 기술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죠. 일본은 원래 조심스러운 나라예요.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공식 발표는 더욱 신중하게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건 이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존중을 느꼈어요. 세계가 드디어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중국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히토류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전처럼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몽골이 있었고 몽골 한국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국제 가격은 약간 오르긴 했지만 패닉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예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흐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요.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북방 물류 경로와 자원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몽골 한국 모델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 투명성 시스템이 러시아 자원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싶다고요. 저는 그 제안을 보며 놀랐습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산업부 회의에서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몽골이 단순한 자원 공급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세계가 알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해졌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존중받는 거요. 동등한 파트너로 대접받는 거요. 저는 박진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는 다음 날 울란바토르로 왔고 서정훈도 함께였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이제 알았다고요. 한국이 무엇을 했는지요. 박진호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한 건 별로 없다고요.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몽골이 그걸 믿고 써준 게 더 큰 일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박진호와 서정훈이 3년 동안 조용히 쌓아온 신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화려한 약속 대신 묵묵한 실행을 보여줬고 빠른 성과 대신 정확한 기반을 만들었으며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지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박진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몽골이 잘해줘서 가능했던 거라고요. 오치르 탈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다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3년을 지켜보니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오치르 탈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걸 알게 된 거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박진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그를 또 하나의 외국 기술자라고 생각했어요. 와서 조언하고 돈 받아가고 떠날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남아서 함께 일했고 조용히 시스템을 쌓았으며 우리를 앞세워줬어요. 이제 세계는 몽골을 다르게 봅니다. 단순한 자원 창고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의 한 축으로요.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방식이, 한국의 신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중국의 규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세계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압니다. 몽골이 있고 한국이 함께 있다는 걸요. 저는 박진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정말로요. 그는 답했어요. 우리도 고맙다고요. 몽골이 믿어줘서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고마워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앞세워주는 관계요. 며칠 뒤 국제 히토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는 몽골 대표로 참석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몽골은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함께했다고요.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3년간의 기록, 품질 수치, 납기 준수율까지요. 모든 게 투명했고 모든 게 검증 가능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협력 제안도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등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요. 자원만 가진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이 있다는 걸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만든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요. 투명성과 정확성이 신뢰를 만든다는 걸, 조용한 실행이 화려한 약속보다 강하다는 걸 세계가 배우게 될 거라고요. 저는 박진호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컨퍼런스 현장에서 찍은 거였어요.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한다고요. 이제부터라고요.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부터예요.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가 그걸 인정했으니까요.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박진호가 처음 왔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 미래를 바꿀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신뢰가 세계를 움직인다는 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몽골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